자, 이제 국가 그 4+1축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뭐 국가 중심축, 역사, 문화, 관광축, 남북, 녹지축, 이렇게 이제, 축을 이제 설정을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한번 참고 삼아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지 체계 중에서 기존의 이제 그 광역 중심이라든지 지역 중심들도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겠다는 부분들이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3도심 지역을 이제 고도화 해가지고 글로벌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부분들 쭉 있습니다. 쭉 있고, 용적률 상향을 하겠다는 분들 도심 지역에는. 그래서 이제 가로 정비 사업이 이제 미션한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보행 일상권 중심으로 전환해서 좀 개발에 탄력을 가져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있죠? 높이 규제 완화, 용적률 완화, 기존의 이제 개발 방식, 소규모 가로 정비 사업의 이제 미진한 부분들은 이제 활성화하겠다,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부분. 그래서 정비 사업은 이제 지금 이제 소규모 블록 단위, 예를 들면 이제 1000제곱미터 이내에 소규모 이제 단일 섹터존, 이런 부분들로 하는데, 이 부분들은 한 5개 정도의 섹터를 해서 한 뭐 3만 제곱미터 정도의 범위 내에서 가로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면 기존의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부 체납의 문제도 조금 완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이 이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여의도는 이제 용산정비창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용산정비창 개발, 그 다음에 이제 노들섬 나오죠. 노들섬. 그리고 노량진 일대. 이게 이제 세 가지 이제 키워드입니다. 용산정비창, 노들섬, 여의도는 노량진 개발 가용지 활용하겠다는 분들. 강남은 입체와 국제교류, 그 다음에 잠실 서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발축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19개 중심지, 광역 중심, 지역 중심,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산업하고 연계해서 집중 육성하겠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 중심지 체계의 발전 방향입니다. 이거 보시면 쭉 있는데, 이 부분들, 노량진, 여의도하고 노량진하고의 연결성이 좀 부족해요. 부족한데, 이 부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하겠다는 부분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한강철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우측 지역과 좌측 지역, 이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탄력을 받게 되겠죠. 여기는 뭐 여전히 뭐 여의도라든지 용산은 이제 지속적으로 여의도 용산은 이거 용산 정비창 있죠? 이 부분들. 이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산은 뭐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고, 여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들이 이제 풍수적으로는 이제 나성이에요, 나성. 나성이기 때문에, 나성은 이제 관광지라든지 재물하고 돈하고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금융성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노들섬 있죠? 그래, 노들섬이라는 부분도 이제 나성인데, 자체 개발도 되지만 자체 개발되었을 때 이쪽에 양쪽에다가 좋은 기운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들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쪽 부분들이 이제 탄력을 받게 되겠죠. 가용지 부분들, 이제 도심 회귀 현상이 이어가지고 이제 도시 재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용지가 이제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잠원 IC, 반포 IC, 그 다음에 이제 서초 IC. 이 공간을 이제 지화를 하겠다는 부분들인데, 지화를 해서 단절되어 있죠. 고속도로가 있으면 단절되기 때문에 연계성도 확보가 되고, 여기에 있는 이 지화된 이 도로 부지를 이제 활용을 해서 업무라든지 문화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 잠원 IC와 서초 IC 주변 요 지역이 이제 향후에 개발 그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지화한다는 게 굉장히 시간적으로 많이 이제 그 한데, 장기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형태의
도시 공간 구조를 창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의 포인트를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영동대로하고 국제보료, 이런 뭐 잠실 운동장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한전분지를 중심으로 한 요 부분들, 여기 이제 코엑스하고 중심으로 해서 이쪽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거점이 되는데, 영동대로를 통해 가지고 이쪽까지 가는 이 청담동입니다. 이쪽이 청담동.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지역. 이 지역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제 결국에는 요 코엑스 주변 요 뒤쪽 편에 이제 주거 지역이 있거든요. 이쪽 지역의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향후에는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 가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이 GBC가 이제 활성화되면 이쪽 상권에 비해서 이쪽 상권이 아직까지는 좀 미진한데, 이쪽 상권도 폭발적으로 이제 가치가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 지역이 왜 이렇게 개발이 되냐면 이게 한강이고 여기가 이제 탄천입니다. 그래서 이 양재천하고 탄천이 이렇게 합류를 해서 이렇게 한강을 흘러가는 지점인데, 이 지역이 이제 한강하고 이 탄천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풍수에서 말하는 이제 수구지역이죠. 수구지역. 수구지역이기 때문에 이 수구지역은 풍수적으로도 돈이 몰릴 수 있는 돈이 몰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성장축 뭐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한번 보시고, 중심지 체계 이제 3도심 체계로 되어 있고 산업 거점 축이 있습니다. 쭉쭉 있는데, 요 산업 거점 축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 포인트를 삼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쭉 보면은 이제 국제 경쟁 혁신 축이라 해가지고 역사 금융 업무 핀테크 가산 디지털 구로 영등포, 그다음에 용산, 그다음에 이제 서울역 강화문 이렇게 이어지는데, 특히 이제 그 이 구로 지역을 조금 주목을 해야 됩니다. 구로 지역에 이제 구로 철도 기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되고, 그 주변도 영등포 같은 경우는 준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산업축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준공업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도시 재생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영등포하고 주변에 있는 물레동이라든지 양평동 중심의 이제 낙후된 준공업 지역의 도시 재생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성장하는 성장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포인트를 삼는 것도 좋고, 용산 같은 거는 용산 정비창이 있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포인트를 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서울역도 향후에는 이제 지하화가 됩니다. 지하화가 되기 때문에 서울역 주변에 이제 발전 방향이 이제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지역 성수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왕십리, 청량리 이런 분들, 강원대도 이제 여기 있습니다. 강원대 여기 있는데 강원대 역을 중심으로 이제 지역 경제 성장 거점이 이제 발전이 될 수가 있고, 창동 상계는 이미 지금 민자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창동 상계 지역의 철도 기지창을 활용해서 이 강북 지역의 성장 거점, 이 뭐 강남의 이제 삼성동의 코엑스와 같은 그런 기능을 이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동 상계 지역도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성역은 이제 말할 것도 없고, 양재역도 마찬가지고, 뭐 수서 운정, 그다음에 이제 김포공항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김포공항 이쪽이 이제 모든 것은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게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마곡도 이제 새롭게 다시 더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고, 산업 중심 도시죠, 마곡이. 그다음에 상암수색도 이제 디지털 그 영상문화, 방송,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되는 상암수색이기 때문에 상암수색하고 이제 마곡하고 산업단지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은, 그 상암수색은 또 고향 일산하고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점이 되는 지역이 상암수색이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를 삼으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투자 포인트를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6대 융락 산업 거점, 신성장 거점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 놨죠. 보시면 이런 부분들.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이제 그 행정 계획을 기본 계획을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이걸 이제 중심지 체계라고 하는데 뭐 도심, 부도심, 뭐 지역 중심, 지구 중심 이렇게 이제 보통 이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기성 계획과 현재 수립되는 계획의 이 중심지 체계의 위계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부도심 지역이었던 여의도 영등포가 여기서는 2030에서는 그 도심 지역으로 성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 영동 강남이 이제 부도심이었는데 이게 도심으로 성격을 했어요. 그러면 위계가 변화가 됐다는 거죠. 위계가 상승이 됐다는 거예요. 신분이 상승이 됐다는 부분들이고 부도심에서 도심을 했다고 한다면은 부수적인 역할을 하라고 했다가 이제는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부도심이 부핵이라고 한다면 이 도심은 이제 주핵이 되겠죠. 부핵에서 이제 주핵으로 이제 성장하기 때문에 2030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심적으로 모든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 2040에서는 또 뭐냐면 기능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 3도심 중심으로.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핵 포인트는 이 3도심 중심으로 투자처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계획의 분석을 통해서 특정 지역을 투자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도시계획을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데 뭘 하겠다? 용도 지역 제도로 하겠다. 비욘드 조닝으로 이제 전면 개편을 하겠고 35층 높이 규제를 삭제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냐면 기존의 이제 용도 지역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있으면 이렇게 주거지역, 도시지역,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지역도 이제 여기 보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렇게 되어 있고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시지역을 한번 볼게요.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면 괜찮은데 이 주거지역은 주거만 들어가야 되고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만 들어가야 되고 공업지역은 이제 산업시설이 들어가겠죠. 녹지지역은 이제 녹지공간을 조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거공간 내에 상업시설도 필요하고 이제 산업구조가 많이 바뀌었죠. 과거에는 이게 필요했어요. 왜냐면 주거 공간이 있고 이 공업 산업 공간이죠. 산업 공간인데 이것을 분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분리할 수밖에 없었냐? 우리나라의 이제 주력 산업 자체가 제조업하고 이제 중화업 중심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산업단지가 필요하고 이 산업의 특징상 뭐냐면 환경오염을 발생을 시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일기 신도시를 세울 때는 전부 다 이제 베더타운 중심으로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신도시 개발할 때. 그런데 이제 산업 구조가 바뀌었어요. 지식정보 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으로는 산업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거 공간하고 산업 공간을 복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주거 공간이 있다고 합시다. 주거 공간이 있고 산업 공간이 있으면 이게 이동이 해야 되잖아요.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동을 하게 되면 자동차에 대한 환경오염 물질을 이제 배출하게 되겠죠. 그리고 큰 규모도 필요 없으면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지식정보 산업은 대부분이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시관, 그러니까 코엑스라든지 이런 전시센터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이제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자동차를 이전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공간을 확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지하는 규모도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거 공간하고 산업 공간을 플러스 이제 관광이라든지 상업 기능을 복합화하는 부분들로 도시를 만들게 된다. 그러면 기존의 이 분류 체계
주거 공간, 공업 공간, 상업 공간, 이 용도 지역 제도가 새롭게 변화하는 이런 다양한 트렌드를 수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복합 기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용도 지역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용도 지역제의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인 부분들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봅니다. 뭐냐면 기존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첨예하게 대입될 것이고 첫째는 두 번째는 이제 용도지역제를 변화를 주려고 하면 법률을 개정을 해야 돼요. 법률을 개정해야 되고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법률 개정을 해야 되고 법률 개정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에 이제 반영을 해야 되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이제 도시관리계획으로 구체화를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2025년도부터 이러한 신용도지역 제도를 효율성을 높이는 용도지역 제도를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시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2025년도 안에 이러한 부분들을 적용한다는 부분들은 좀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없지 않나,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로 나갈 방향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같은 경우는 이런 용도제도 그 지역적 특성에 맞는 용도지역제를 탄력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이제 도입을 해서 하게 되면 서울 지역에 그 천편일률적으로 규제되어 있던 그런 용도지역제도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면서 지역별로도 크게 이제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용도지역 제도가 이제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은 기존에 이제 높이 규제를 해놨죠. 높이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 이렇게 성냥갑처럼 이렇게 각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높이가 딱 이렇게 전편일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경관의 스카이라인 자체가 이제 경관 자체가 이제 일률적으로 있으니까 획일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별로 보기 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형태로 스카이라인이 이제 형성이 돼 가지고 좋은 이제 그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쪽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힘든다고 이렇게 봅니다. 시기적으로 2025년도에 시행하기까지는 쭉 있습니다. 아마 단기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부분들이고 근데 이제 학계에서 이제 그 법제화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굉장히 논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 35층 높이 기준 삭제하겠다 부분들. 하지만 용적률은 상향을 안 시켰다. 그래서 동일한 면적에서 높고 낮은 건물을 이제 하겠다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제 건폐율을 동일한 면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 말의 면적은 이제 건폐율을 작게 하고 이제 높이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만큼 사용을 해서 요만큼 전체 면적은 용적률은 다 같으니까 이 면적이나 건물의 면적이나 이 건물의 면적이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높낮이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수변축을 활용을 해서 한강변에 관광 상품화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변 공간을 활용한 자연 경관을 활용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 하천을 따라서 형성되는 인공적인 건축물을 통한 경관 조성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의 그 한강변 자체가 하나의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이제 도시가 이제 공간이 재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